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오늘은 경매 초보자부터 경매 좀 안다 하시는 분들까지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건의 매각 일정은 참으로 긴데요. 현재 변경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분은 12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날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한 권리 분석 실수로 이렇게 된 것 같나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낙찰자가 미납을 하여 눈물을 머금고 날린 물건을 소개합니다. 2021 타경 6405 3번 물건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유승한네들 아파트입니다. 15층 중 12층으로 노얄층수에 해당하네요. 이 물건에 괄호 3 괄호가 있죠. 이건 2021 타경 6405라는 사건으로 나오게 된 경매 물건이 여러 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러 개의 경매 물건 중에 3번 물건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낙찰됐고 대부분은 연기되었습니다. 토지 면적 12.47평, 건물 면적 18.12평입니다. 요거는요, 전용 면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2007년식 아파트로 17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낙찰된 물건이라도 공부 차원에서 분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매 물건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파트 아래쪽 멀지 않은 곳에 유치원, 선남초등학교, 선남중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좀 더 나가면 있습니다. 초중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법원이 소재해 있습니다. 생태공원과 연못도 가까워서 살기 좋아 보입니다. 107동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건물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18.12평의 남향이고 알차게 방 3개, 화장실 2개 있습니다. 107동은 거울못이라는 공원에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네요. 아파트 시세는 조사하기 워낙 쉬우니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아파트는 청주에 있지만 한 달에 3, 4건 정도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아파트입니다. 단타용으로도 이런 아파트는 좋죠. 저층은 1억 9천대, 고층은 2억 1천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에서 빠른 현금화, 수익화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께서도 멀다고 지방아파트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물건도 공부하고 입찰해보고 수익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물건 말고요, 여러분. 등기 권리 분석 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에 노씨가 근저당권 1억 3천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김씨라는 분이 강제 경매를 붙여서 진행되는 사건이며 그 밑에 압류의 경우 낙찰 시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등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부동산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이라면 저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전세 사기 싶으실 겁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점유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통해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하는 등기입니다. 홍씨라는 분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등기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다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 정보를 한번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3월 30일이었죠. 홍씨라는 분이 보증금이 저럴 리가 없는데 액수가 좀 지저분합니다. 원래 보증금이 1억 9천이었는데 일부를 받고 남아서 받아야 될 금액이 약 1억 3,436만 원인 것 같습니다. 전입일이 2019년 3월 11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분의 대항력을 고려하여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미납한 낙찰자가 쓴 금액은 1억 8,220만 원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시세가 2억 1천대였으니까 낙찰받은 금액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76%를 쓰셔서 낙찰받았는데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자라서 배당받을 거라 보증금 1억 3,400이라는 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저 금액을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임차권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홍 씨가 임차권자로 대항력이 있고요. 홍 씨의 경우 전입을 한번 옮겼습니다. 2021년 4월 6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런 경우 대항력권을 상실하는 거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경매는 참 어렵고 신기하죠? 여러분이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좀 보신 분이라면 대개 이런 경우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나머지를 인수한다 또는 대항력 여지 있는 임차인이 있다 라는 문구가 훨씬 익숙하실 겁니다. 이 물건은 붙은 문구가 좀 다릅니다. 임차권 홍 씨는 주택 임차권 등기권자이며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나 청주지방법원 2020 타경 42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의한 매각으로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어 배당받지 못한다. 오, 이상한 문구입니다. 갑자기 왜 배당이 안 된다는 걸까요? 분명 임차권 등기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케이스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 홍 씨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에 의해 강제 경매를 신청했지만 그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받은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수금액이 되게 지저분했었죠. 이번에 나온 경매의 경우에는 임차인인 홍 씨가 경매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후에 다른 제3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후행 경매라고 합니다. 후행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합니다. 2008년 2월 10일 2005-21166 판례를 보시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차권은 임차한 주택에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낙찰 시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홍 씨의 경우죠. 소멸하지 않고 전액 변제 시에만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 경매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해서 소멸하지 않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대항력만 유지되고 우선 변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로 돌아와서 주의사항에 저렇게 떡하니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어 배당 못 받는다 라고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 이 물건의 낙찰자는 그냥 기본 지식은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안 봤나 봅니다. 이런 지식을 몰랐어도 저것만 봤으면 저 가격에 입찰을 못했을 건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미 여러 번 사용했고 변제를 못 받아서 다시 경매에 나왔을 때 두 번째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경매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물건 잘못 만나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자토끼를 통해 이런 자잘한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